이번 시간은 농약 치료제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고요. 농약의 독성인 최대 무영향량, 노엘, 일일 섭취 허용량, ADI, 농약 잔류 허용량, MRL, 기타 등등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에 중독되었을 때 쓸 수 있는 치료제는? 하고 물어봤네요. 답은 황산 아트로핀이 되겠습니다. 이거 5회차 나무사 실기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 황산 아트로핀이요,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 둘 다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황산 아트로핀과 함께 카바메이트계에서 사용되는 치료제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는 황산 아트로핀이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카바메이트계만 사용이 됐을 경우는요, 이 팜이라고 하는 PAM이라고 합니다. 이 팜이라고 하는 치료제가 카바메이트계에 쓰입니다. 이거는 유기인계에는 쓰이지 않고요, 오로지 카바메이트계에만 쓰인다는 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피레스로이드계에 중독되었을 때 사용되는 치료제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피레스로이드계는요, 항경련제가 되겠습니다. 이 항경련제가 피레스로이드계에 중독이 되었을 때 사용되는 약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디티오 카바메이트계죠. 카 다점저촉 작용, 보호살균제로서 사용되는 이 디티오 카바메이트계에 중독되었을 때 사용되는 치료제는요, 스테로이드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꼭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기시험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점이라도 더 맞아야 되니까요. 사용이 금지된 농약, 유기염소계가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유기염소계 아셔야 돼요. 더 이상 유기염소계는 쓰이지 않는다. 자, PLS 제도와 관련이 있는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일단은 PLS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일단은 PLS 제도가 뭔지 알아야겠죠. PLS 제도란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라는 뜻의 약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적으로 농작물에 사용되는 제도예요. PLS 제도 도입 전에는 설정 농약이 이렇게 설명했네요. PLS 도입 전, 도입 후. 자, PLS 도입 전에는 약에 따른 설정 기준이 있었겠죠. 근데 그게 설정 기준이 PLS 전과 후는 동일합니다. 무엇에 관해서요? 설정 농약에 관해서요. 근데 농약 중에 등록되지 않는 농약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농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일률 기준 0.02mg/kg으로 통일시킨 겁니다.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양이냐면은 0.01 ppm인데, 이 정도가 되면은 일반적인 수영장에 한 방울이 떨어지는 정도의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미설정 농약에서 사용이 되는 건데요. 이것과 가장 관계되어 있는 것은 MRL이라고 해서요, 농약 잔류 허용량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공식으로는 ADI, 즉 일일 섭취 허용량의 국민 평균 체중을 곱하고요, 이것을 농약이 함유된 해당 농산물의 일일 섭취 허용량, 해당 농산물의 일일 섭취 허용량으로 나눠준 값이 MRL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 나무사 공부하실 때는요, 저희들이 농작물을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MRL이 농약 잔류 허용량이라는 것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PLS 제도와 관련이 있다. 다음 중 농약의 일일 섭취 허용량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느냐? 일일 섭취 허용량, 일일 섭취 허용량은 Obsessive Daily Intake라고 해가지고 ADI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ADI와 노엘, 이 두 개의 상관관계를 조금 아셔야 돼요.
이 두 개는 서로 상관이 있습니다. ADI는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농약의 일일 섭취 허용량이에요. 그러나 노엘 같은 경우는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험 동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쥐나 토끼 등을 대상으로 해요. 보겠습니다. 최대 무작용 용량을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바로 노엘이라고 합니다. 또는 NOAEL, 노엘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찾아보니까 조금씩 약자가 다르더라고요. 여기 A가 빠져있는 EL 같은 경우는 No Observed Effective Level이라 하고요. A가 들어가 있는 NOL 같은 경우는요, No Observed Adverse Effective Level이라고 해서 Adverse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저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최대 무작용량이 NOL인데요, 이거는 실험 동물을 대상으로 약제에 노출시켜도 외관상, 장기 표면상, 혈장이나 내장에 아무런 이상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보고 노엘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최대 무작용량이라는 점 아셔야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ADI와 서로 관계가 있어요. 자, 다음 중 농약의 잔류 허용 기준을 나타내는 것은 농약의 잔류 허용 기준입니다. 방금 전에 PLS 제도와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것이 뭐죠? MRL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론적 최대 섭취 허용 기준을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는 TDMI라고 합니다.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고 계세요. 이론적 섭취 최대 허용 기준이 TDMI라고 하는 것. 자, 제가 ADI랑 노엘이랑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최대 무작용량이 뭡니까? 노엘이죠. 이것과 관계가 있는 거기다가 안전계수를 곱한 값을 뭐라고 하냐면요, ADI가 됩니다. 즉 ADI는 제가 인간이 먹는 것을 인간의 일일 섭취 허용량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산정하냐? 저희들이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무작용량, 즉 노엘 값에다가, 이건 실험 동물이니까요, 이 실험 동물 값에다가 안전계수 0.01을 곱하는 것을 ADI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엘과 ADI는 서로 관계가 있다는 점 아셔야겠고요. 자, 실험 동물인 쥐나 토끼를 통해서 최대 무영양량, 일일 섭취 허용량을 L이죠. 그리고 ADI네요. 구한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안전계수의 상수값은 얼마 있느냐? ADI를 구할 때 노엘 곱하기 안전계수였죠. 이 안전계수의 일반적인 상수값은요 0.01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